빈집 문제가 대도시에서도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 환경 악화와 함께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대내적으로는 부채가 짓누르고 있는 구조적 불황이 겹치면서 경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건설사 파산과 경매가 급증하고 자영업의 침체는 끝을 모를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의 빈집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산과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도 빈집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국의 빈집은 13만 4,055채로 추산되며 그중 도시 지역은 약 5만 채에 달합니다. 특히 부산이 1만 1,453채로 가장 많은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역시 6,711채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도시에서도 빈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추세입니다. 그동안 빈집 문제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대도시에서의 빈집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경제적 여건 악화와 인구 감소,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감소입니다. 최근 대도시에서 빈집이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큰 도심지에서는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는 출생률 저하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아가 도심의 주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이 거주하던 집이 빈집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대도시는 인구 유출과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겹치며 빈집 증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유입 정책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도심의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이는 도시 매력을 떨어뜨려 추가적인 인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에게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며 빈집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방향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도시 빈집 문제는 인구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주거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변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줄어들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세수가 감소하며 이는 다시 공공 서비스 축소와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인구 감소를 완화할 방안과 효율적인 빈집 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유지하거나 구매할 여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지방의 경우 빈집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이나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이주가 일어나면서 특정 지역의 빈집이 크게 늘어나곤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감소하며 자연스럽게 미분양 주택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지역 사회의 쇠퇴로 이어질 수 있기에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젊은 층은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독립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입니다. 수도권은 일자리, 교육, 병원 등 다양한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방 대도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결국 빈집 증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지역은 경제활동이 줄어들며 생활 인프라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이는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수도권은 인구 과잉으로 주거비 상승과 교통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균형적인 국토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역 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거나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일자리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청년층이 머무를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면도 큽니다. 기업과 정부 기관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지방에서는 일자리와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이 머무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생적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 지방에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 발전 노력 없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의 활력이 줄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잃고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는 빈집의 증가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주택 가격 역시 하락하게 됩니다. 부산과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빈집이 많은 지역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져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빈집이 대량으로 방치되면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변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그 지역의 치안과 위생 환경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더욱 불쾌한 주거 환경을 초래하여 거리나 지역사회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떠나고 이러한 공백이 빈집을 늘리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빈집의 증가는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빈집이 증가하면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약 39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면 주택의 전체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이는 주거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인구가 몰리면서 다른 지역의 주택은 수요가 줄어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 증가는 관리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구 분산 정책, 빈집 활용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수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경우 건설업, 부동산 업계 등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공공자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빈집을 활용한 창업 공간 제공이나 관광자원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활용 방안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구 분산을 유도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는 충분히 대비하고 관리한다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우신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무릎 아래의 가격으로 알맞은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